그래서 이 7억대 아파트들은 갭 3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고 실거주 만족도가 괜찮은 단지들을 제가 추렸기 때문에 평형대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3, 4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단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마지막 7억대로 갑니다. 자,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23평입니다.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고요. 여기는 이제 신정 뉴타운에 해당되는 아파트고, 여기는 서울 신축입니다. 6년 차밖에 안 됐고 3,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그 다음에 브랜드 아파트죠. 아이파크 뭐 두산이긴 하지만 어쨌든. 그리고 여기 신남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. 신남초등학교를 완전히 품고 있는 초품하고, 이 신남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.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부모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얼마나 아이들이 많고 이게 교육적으로 괜찮은 곳인지를 알 겁니다. 왜냐면 보통 요즘에 한 20명 정도가 두 반 정도밖에 없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이 키우기가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그리고 이 주변에 여기 이제 근린공원도 있고 왼쪽에도 공원들이 있어서 산책하거나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, 단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놀 공간이 많습니다. 그리고 학군 자체가 목동 학군은 아닌데 여기 신정내거리역 오른쪽으로만 넘어가면 바로 목동입니다. 그러니까 목동 학원가까지 바로 갈 수 있고, 뭐 라이딩을 하거나 혹은 단지 내에도 셔틀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목동 학원가를 다 이용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이 목동 학원가를 다닙니다. 그리고 이 주변에 뭐 병원, 약국, 작은 학원들, 뭐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은 부족함이 없는데 주변 환경이 좀 다소 어수선한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 신정 뉴타운에, 여기가 이제 신정 뉴타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. 앞으로도 개발될 곳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개발이 될 경우에 주변 인프라가 확실히 좀 개선이 되겠죠. 단점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식입니다. 23평형은 물론 이제 계단식, 큰 평형들은 계단식인데 23평형은 복도식이라는 거. 그 다음에 여기가 생각보다 비행기 소음이 되게 심합니다.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임장 가보시면 아시는데 비행기 소음이 좀 심하고, 그 다음에 교통적으로 사실 역까지도 멀고 이 신정내거리역도 먼데 여기는 또 지선입니다. 그래서 선호하는 노선도 아니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인데 그래도 신혼부부들, 그 다음에 아이 한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키울 만한 22평형이지만 신축이라서 좀 넓게 나왔어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단지를 왜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단지인데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. 이 단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불광동,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인데, 저는 이제 7차 아파트는 여기가 이제 연신내역 도보권이기 때문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가격대는 안 들어오고요, 지금. 근데 좀 가격대를 낮춘다면 7억대에 24평형을 매수할 수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게, 왜냐면 여기가 이제 바로 독바이역, 6호선 독바이역 바로 초역세권입니다. 그런데 이 독바이역이 이 연신내역까지 한 정거장인데 6호선이 재미있는 게 요렇게 돕니다. 요렇게.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한 정거장이면 연신내역을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정거장 연신내역 하면 연신내역에서 GTX-A 타보신 분들은 정말 혁명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, 앞으로 강남까지 뚫린다면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겠죠. 물론 서울역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지만. 그리고 이 아파트는 1185세대의 대단지고 그 다음에 10년식이라서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뭐 준신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식도 괜찮고 계단식에 방 3개,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24평이지만 3,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고 지하주차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 쾌적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북한산, 뒤쪽이 이제 바로 북한산인데 여기에 뭐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기도 좋고, 그리고 여기 이제 커뮤니티 시설, 이제 단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입주민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데 뭐 수영, 헬스, 요가, 골프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, 이 바로 위에 수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수리초등학교를 초품화로 끼고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기에도 괜찮습니다. 물론 여기가 학군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입지 자체가 여기가 은평구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입지들보다 좀 떨어지긴 하죠. 그런 게 단점이고 여기가 또 경사가 좀 높습니다.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7억대에 앞으로 연신내역이 강남까지 연결되는 걸 생각하면 이 단지들도 충분히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7억대는 성북구 삼선동 삼선푸르지오 22평형인데 이 단지는 864세대의 대단지고요.
지리적 위치가 서울 중심부에 가깝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자차 이동으로 여러 군데를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근데 6호선 창신역까지가 여기가 도보 한 10분 정도 걸려요. 이 아파트거든요.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리고 이 위쪽에 4호선 한성대 입구까지는 한 도보 15분 정도 걸립니다. 아니 지도상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보면은 여기가 경사가 굉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잡았고 제가 CBD까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시청, 광화문, 종로 이쪽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기는 다 20분, 30분 내로 버스 타건, 지하철 타건, 자차건 다 출근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CBD에서 맞벌이 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7대를 좀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단지를 추천드리고요. 대단지에 08년식이어서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계단식 지하주차장 연결되어 있고요. 그래서 괜찮습니다. 나름. 그리고 평형에 비해서 22평형이긴 한데 거의 5구제곱처럼 나왔습니다. 그래서 평형에 비해서 구조가 잘 빠져서 내부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고요. 화장실이 2개죠. 22평형인데 화장실을 2개를 뽑아놨습니다. 그래서 괜찮은 편이고 얼마 전이었죠. 얼마 전에 분양한 창경궁 롯데캐슬 완공되면은 주변 인프라도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주변에 이제 지대는 높긴 하지만 낙산공원, 삼선교, 그다음에 성북천 이런 데들을 다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산책하거나 혹은 이제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는 곳 중에 경치가 괜찮은 곳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스팟 같은 것들, 고즈넉한 이런 분위기 좀 좋아하시면 뭐 되게 만족도가 괜찮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사가 조금 심하고 주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학군 자체가 여기가 또 뭐 선호하는 학군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. 마지막으로 7억대 비교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현재 살 수 있는 가격은 삼성 푸르지오가 가장 쌉니다. 물론 1,000만 원, 2천만 원 정도 차이긴 하지만 목세나가 제일 비싸고요. 그 다음에 북한산 현대일스테이트 3차도 7억 7천 정도면 매수가 가능합니다. 전고점은 북한산 현대일스테이트가 제일 높았고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. 이 세 개 단지가. 전세가 같은 경우는 목세나가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제일 높고요. 이 단지들도 꽤 높죠. 그래서 이 7억대 아파트들은 갭 3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고 물론 내가 이제 투자를 해놓는 것도 괜찮지만 실거주 만족도가 괜찮은 단지들을 제가 추렸기 때문에 평형대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3, 4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저는 살 수 있는 단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7억대에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9억대에서 7억대 아파트들 좀 다양한 지역들 그 다음에 1, 2인 가구, 2, 3인 가구, 3, 4인 가구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투자 실거주도 이제 분리해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지역들의 다양한 단지들을 제가 오늘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상은 제가 4월 6일에 특강에서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거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앞으로 고정 댓글에 뭐 단톡방 통해서 강의 공지가 계속 나갈 거고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도 제가 계속 알림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알림해 주시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면 더 좋은 정보, 좋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